서울 집가 다시 오르고 있다는 얘기 요즘 자주 들리죠? 하지만 양천구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동은 그나마 선방 중이지만 그 옆 구축 아파트들은 여전히 바닥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쯤이면 사야 하나? 또 고민할 때쯤 또다시 가격이 한 번 더 내려갑니다. 마치 시장이 아직 아니다라고 말하듯이요. 크게 폭락했다기보다는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천구에서 최근 하락률이 컸던 아파트들, 그 중에서도 탑 아파트 7단지를 집중 분석해보려 합니다. 매매 최저가, 전세 시세 흐름, 재건축 기대감, 그리고 실제 투자 리스크까지 꼼꼼하게 따져드릴게요. 이 입지에서 더 떨어질 데가 있을까? 아니면 이제 반등의 신호가 보이려는 걸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건 단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양천구에서 목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축 아파트들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적고 가격은 반등 없이 횡보하거나 더 빠지고 있죠. 서울 전반적으로는 회복 조짐이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양천구 구축 아파트들은 그 흐름에서 조금은 비켜나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비역세권이나 재건축 이슈가 불분명한 단지일수록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수요자들이 더 기다리게 되는, 그리고 시장은 더 조용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양천구에서 최근 2년간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7곳을 순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순위의 선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200세대 이상 실거주 단지로 한정했고 2021년 이후 실제 거래된 매매가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직거래나 특수거래는 제외했습니다. 각 단지별로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물론 현재 매물 시세와 전세가, 재건축 가능성과 투자 리스크까지 꼼꼼히 분석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이 진짜 저점인지 아니면 아직은 더 기다려야 할 시기인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집값 레이더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로 더 정확한 정보 받아보세요. 양천구는 서울 서남부에 위치한 자치구로 목동과 신정동, 신월동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한강 남쪽으로는 여의도, 서쪽으로는 김포공항까지 연결되는 교통망 덕분에 실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데요. 특히 목동은 전통적으로 강남 3구 못지않은 학군과 인프라로 서울 서부의 대표적인 중산층 주거지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동과 달리 신월동이나 신정동 일대의 구축 아파트들은 최근 몇 년간 상승장에서 크게 소외되며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역세권 단지들이 많고 재건축 추진력도 불확실한 단지가 많기 때문에 양천구 내부에서도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셈입니다. 양천구 하락률 7위는 신정동에 위치한 신트리 4단지입니다. 2000년 5월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총 8개 동 845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 15층 20평형대 위주로 실수요자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끌어왔던 단지입니다. 단지 자체는 녹지와 조경이 잘 갖춰져 있고 학군도 무난한 편이지만 가장 가까운 지하철인 양천구청역까지 도보로는 다소 거리가 있어 교통 접근성에서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021년 8월 7억 2천만 원에 거래되던 20평형이 2024년 5월에는 6층 기준 5억 5천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하락폭은 1억 7천만 원, 무려 23.6% 하락한 수치입니다. 현재 매물은 저층이 5억 2천, 4층은 5억 4천에 나와 있으며 전세 시세는 3억 7천부터 시작합니다. 특이한 점은 하락률이 크지만 여전히 매물 출회는 비교적 활발하다는 점입니다. 실수요보다는 갈아타기나 투자 목적 수요가 빠지며 수요 공백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생활권에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단지들이 있는 가운데 이 단지는 교통과 개발 이슈에서 밀리다 보니 가격 반등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가격만 보면 저점 매력은 있지만 전세 회복도 더디고 반등 신호가 뚜렷하지 않아 단기 접근보다는 장기 실거주 관점에서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천구 하락률 6위는 신정동 푸른마을 3단지입니다. 2001년 1월에 준공된 이 단지는 총 6개 동 44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 15층 규모의 중소형 실거주형 아파트입니다. 24평형과 35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실수요자층을 아우르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는 녹지와 공공시설이 있어 생활 여건이 쾌적한 편이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가까운 거리 안에 있어 자녀가 있는 가족들에게 특히 선호도가 높은 단지입니다. 다만 지하철 접근성은 아쉬운 편입니다. 신정내거리역까지 도보로는 멀고 버스 노선을 활용해야 하는 입지입니다.
차량 이동성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24평 기준으로 보면 2021년 7월에는 7억 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2024년 5월 5층 매물이 5억 2,500만 원에 거래되며 1억 8천만 원, 약 25.5% 하락했습니다. 현재 최저 매물은 3층 기준 5억 5천만 원. 전세 매물은 없는 상황입니다. 입지나 학군, 생활 인프라는 무난하지만 비역세권이라는 점과 전세 수요 약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매수 타이밍을 판단하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서울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반등하고 있지만 이 지역의 구축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심리적 매수세도 위축된 상황입니다. 단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장기 접근하는 전략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5위는 신월동 벽산 블루밍 1단지입니다. 2003년 12월에 준공된 이 단지는 총 2개 동 207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 24층까지 올라가는 비교적 중심축에 가까운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조망권이 양호한 고층 구조를 갖추고 있고 단지 인근에는 너문들 공원과 같은 녹지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어 거주 환경이 쾌적한 편입니다. 학군도 무난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지하철역과의 거리는 다소 떨어져 있어 도보 접근성은 부족합니다. 대신 버스 노선이 잘 연결되어 있고 차량 이동성은 우수한 편이어서 대중교통보다 차량 기반 생활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는 2021년 11월 23평형이 8억 원에 거래된 이후 2024년 5월에는 2층 매물이 5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약 2억 500만 원이 떨어지면서 하락률은 25.6%에 달했습니다. 현재 시장에 나온 매물은 저층이 6억 3천만 원, 중층이 6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전세 물건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단지는 완전한 구축은 아니지만 비역세권이라는 입지적 한계와 세대수가 적은 소규모 단지라는 점이 시세 방어력의 약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공원 접근성이나 교육 환경은 여전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실거주 수요층에게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 자금 여력이 있는 실입주 목적의 수요자에게는 실거주 위주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기간의 가격 반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단지입니다. 양천구 하락률 4위 신정동 목동 우성 2차입니다. 목동 생활권에서 중견급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신정동의 우성 2차 아파트. 2000년 3월에 준공된 이 단지는 총 12개 동 1140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최고 18층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천구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뛰어난 교통 접근성이 강점입니다. 주변에는 목동 학군, 운동장, 도서관 등 교육과 문화 인프라가 잘 형성돼 있어 실거주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한때 수요자들 사이에서 실거주 최적지로 꼽히던 이 아파트 42평형 기준 2021년 7월에는 무려 14억 3,5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24년 5월 13층 매물이 10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하락폭은 4억 1,500만 원, 하락률은 28.9%에 달했습니다. 현재 매물 시세는 저층이 10억, 5층은 10억 8천만 원 수준입니다. 전세 시세는 5억 3천만 원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전세 수요는 비교적 안정적인 편입니다. 대단지의 입지, 학군, 교통까지 3박자를 갖췄지만 이처럼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는 대형 평형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금리 인상기 동안 대형 아파트는 거래 절벽 현상이 더 두드러졌고 고가 매물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강해지면서 매수세가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시점은 실거주자에겐 저점 매수 기회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고점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반등 가능성은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양천구 하락률 3위 신월동 시형 아파트입니다. 1988년 4월 준공된 신월 시형 아파트는 총 20개 동 2256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신월공원을 품고 있는 입지가 돋보이는 아파트입니다. 강월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전형적인 초품화 구조에 생활 인프라와 상업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내부 거주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약점은 교통입니다. 지하철 신정내거리역까지 도보로 접근하기에는 거리가 있고 비역세권이라는 특성 때문에 외부 수요 유입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기와 거래 절벽 상황에서는 이런 입지적 한계가 가격 방어력 저하로 직결되기도 합니다. 17평형 기준 2021년 10월에는 6억 5,400만 원에 거래됐으나 2024년 6월에는 3층 매물이 4억 4,300만 원에 거래되며 무려 2억 1,100만 원, 하락률은 32.3%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고층 매물 기준 4억 5천만 원이며 전세 시세는 1억 8천만 원 선입니다. 재건축 기대감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30년을 훌쩍 넘긴 구축 아파트인 만큼 정비 계획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특히 이 단지는 김포공항 고도 제한이라는 장벽에 막혀 있었지만 최근에는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통과하며 일부 단지에서는 반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재건축 추진 동력은 본격화되지 않았고 수익 실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거주 목적의 저가 매수자에게는 현재가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 자금 묶임을 각오해야 하는 단지라 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 하락률 2위 신정동 항마을 1단지 바로 이어갑니다.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항마을 1단지는 2000년 10월에 준공된 총 6개 동 639세대 규모의 중형 아파트입니다. 단지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학세권 아파트로 분류되며 가족 단위 실수요자들에게 꾸준히 인기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변으로 교육 인프라가 잘 형성돼 있고 생활 인프라도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어 그동안은 가격 방어력이 준수한 편에 속했습니다. 다만 교통 측면에서는 지하철역까지 도보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며 버스 노선과 차량 이동성이 주 통행 수단이 됩니다. 경인고속도로, 남부순환로 등 주요 도로망 접근성은 괜찮은 편입니다. 이 단지의 20평형은 2021년 10월에 6억 8,500만원에 거래됐으나 2024년 5월에는 15층 매물이 4억 5천만원에 거래되며 무려 2억 4,500만원이 하락률은 35.8%에 달합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저층이 4억 8천만원, 9층 매물이 5억원 선이며 전세는 3억원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실수요 기반의 안정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이는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 단지 특성상 금리 인상기 수요 급감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청약시장이 대형 평형 위주로 기울면서 이런 구형 소형 아파트의 가격 회복은 상대적으로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단지는 단기 차익보다는 자녀 교육, 실거주 목적의 장기 관점 접근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양천구 하락률 1위인 신월동 신한파크입니다.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신한파크 아파트는 1987년 12월 준공된 단지로 총 11개 동 485세대 규모입니다. 최고 5층의 저층 단지이며 연식상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구축입니다. 단지 외관만 봐도 오랜 시간이 느껴질 정도로 재정비 필요성이 높아 도시계획적으로도 꾸준히 재건축 대상에 올라온 곳입니다. 최근엔 인접한 기흥 아파트와 통합 재건축 추진이 언급되면서 관심을 끄기도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추진 동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교육 측면에서는 인근 초등학교와의 거리감이 있어 학군 경쟁력은 약하며 상권과도 다소 떨어져 있어 거주 만족도는 제한적입니다. 비역세권인데다 중심 생활권에서도 빗겨나 있기 때문에 외부 투자 수요 유입은 낮은 편입니다. 그 결과 18평형 기준으로 2022년 3월엔 4억 7,500만원이었던 거래가 2024년 5월에는 2층 매물이 2억 9천만원에 거래되며 하락폭은 1억 8,500만원, 하락률은 무려 38.9%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저층이 3억, 고층은 3억 1천만원 정도이며 전세는 1억 7천만원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호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입지적 한계와 사업성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관망세가 강합니다. 실제 거래량도 매우 적고 수요자 반응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지금은 일부 실거주자들이 저점 구간이라는 판단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장기 관점의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한파크는 단기 반등보다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대표적인 인내형 재건축 후보지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전반의 집값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양천구의 20년 이상 구축 아파트들은 여전히 깊은 침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순위에 오른 단지들만 봐도 하락률은 적게는 23%에서 많게는 39%에 이릅니다. 특히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은 비역세권, 소형 평형 위주, 그리고 준공 20년 이상의 노후 단지라는 점입니다. 교통 접근성과 재건축 가능성, 전세 수요 여부가 하락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전체 흐름에선 양천구가 소외된 모습인데요. 이는 목동 신시가지의 재건축 이슈에 비해 인접 구축 아파트들은 사업 추진 동력과 실거주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거래량도 극도로 줄어든 상태에서 실수요만 간헐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결국 이 지역 아파트들의 향후 방향성은 전세가 회복 여부, 재건축 사업의 본격화, 그리고 금리 안정화와 거래량 회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양천구의 현 상황은 반등 직전의 기회로 해석될 수도 또는 장기 침체의 시작일 수도 있는 복합적인 국면입니다. 이번에 살펴본 양천구의 아파트 하락률 상위 단지들을 통해 공통적인 시장 신호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단지들이 20년 이상 된 구축이라는 점에서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하락장의 직격탄을 맞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비역세권 입지나 작은 평형 위주의 단지들이
더욱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최근 수요자들의 선호가 확연히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일부 단지조차 추진 속도가 느리거나 사업성이 불확실할 경우 가격 방어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양천구는 서울에서도 학군과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이지만 입지별 편차와 단지별 조건에 따라 가격 흐름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지역에 관심이 있는 수요자라면 단순히 하락률만 볼 것이 아니라 전세 수요 회복 여부, 실거주 편의성, 재건축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 전반이 회복 흐름에 접어든 지금 양천구 구축 아파트는 기회의 문턱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아직 저점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예민한 시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천구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7곳을 중심으로 단지별 하락률과 입지 여건, 재건축 가능성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락률만 보면 바닥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매수 타이밍은 전세 회복 흐름, 실거주 수요, 그리고 향후 개발 가능성까지 다각도로 분석해 접근해야 합니다. 혹시 관심 있는 단지가 있다면 KB 시세, 실거래가, 현재 매물 가격, 전세가 등을 꼭 확인하시고 실거주라면 생활 인프라나 학군, 교통 환경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집값 레이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여러분의 판단에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영상을 보시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